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소방 공무원이고 집은 오피스텔 자가에서 살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말하면 뭔가 인생에 별로 굴곡이 없어 보이는 평탄한 삶 같겠지만 저는 사실 돌싱입니다. 2년 전쯤 이혼을 했었어요. 다 지나간 일이라 웬만하면 다시 상기하진 않지만 오늘 치과에 다녀오니 예전 시어머니가 생각이 나서요.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오는 통에 치과 체어에서 한참을 웃었답니다. 그래서 치위생사가 왜 웃으시냐고 저에게 물어보길래 저는 금리만 보면 예전 시모가 생각난다며 그때 사건을 얘기해주니 치위생사도 깔깔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이혼 잘했다고 요즘은 이혼할 때 축하 파티도 한다고 하면서 그지 같은 속을 해서 잘 나왔다고 하더군요. 오늘 갑자기 그 일이 생각나 글을 한번 써보려 합니다. 전 남편이랑은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소개팅으로 만난 사이였지만 서로 첫눈에 반해서 그날 바로 애프터해서 사귈 정도로 불같이 연애했습니다. 전 남편 자체는 솔직히 큰 하자가 없어 보였어요. 직렬만 다른 같은 공무원이었고 키도 크고 호감형 외모에 노래도 꽤 잘해서 사람들이 장난삼아 요즘 트로트 남자 가수들이 대세인데 한번 데뷔해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끼도 많고 성격도 성실하면서 시원시원했던 그는 제 마음을 다 가져가기에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죠.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도 나왔고 양가 어른들과 식사도 하는 자리를 가졌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힌트는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 자리가 진짜 이상했었거든요. 첫 인사 자리인데 1시간을 늦으시는 거예요. 계속 안 오시길래 남편이 전화를 걸었더니 배고프면 먼저 시켜 먹으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 듣고 시장했던 남편이 바로 식사를 먼저 시켰어요. 하긴 퇴근하고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에 1시간이 넘도록 음식 냄새 맡으며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곤욕이긴 했어요. 제가 조금 더 기다려보지 않겠냐고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괜찮다면서 그냥 음식을 시키대요. 그렇게 나온 요리를 한 젓가락 먹었을까? 어머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니, 시키랬다고 정말 시켰어?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라고 하시며 길길이 날뛰고 화를 내시더니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황당해서 어머님을 잡으러 뛰쳐나갔더니 어머님이 저를 확 째려보시며 제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 일부러 지켜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른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홀랑 밥을 시켜먹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제가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재원 씨가 배가 고프다고 괜찮다고 하길래. 그래도 네가 계속 말렸어야지. 미안하지만 넌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올 자격이 없다. 하시면서 휙 나가시더군요. 너무 벙쪄서 제가 그 자리에 얼음이 되었었고 뒤늦게 상황 파악한 남편이 헐레벌떡 어머님께 따지러 갔지만 이미 택시 타고 자리를 뜨신 상태였어요. 저는 그날 헤어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예의 없는 어른은 본 적도 없고 심지어 제 시어머니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전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했기에 헤어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마음 굳게 먹고 이별을 고했더니 남편이 저희 집에 찾아와 울고불고 난리치며 자기 엄마랑 연 끊겠다고 앞으로 얼굴 보고 안 살겠다고 하면서 저 놓치기 싫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더군요. 한 달 동안 6kg이나 빠질 정도로 전 남편은 많이 힘들어했고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흔들려 다시 만났어요. 물론 만약 다시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어머님이랑은 최소한의 접촉을 하겠다. 그리고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나를 힘들게 하면 반드시 중간에서 막아주어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결혼을 전제로 다시 만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놈의 사랑이 뭐길래 제 과거의 모습이 한심스럽긴 했지만 누구나 흑역사 하나쯤은 있잖아요. 그때는 그 남자가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어쨌든 본인 어머니랑 연을 끊겠다고까지 하니 흔들릴 수밖에요.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고 또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갔습니다.
저는 진짜 앞으로 어머님이랑 안 보는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그렇게 날 잡고 예식장 예약하고 신행 계약하고 뭐 하고 뭐 하면서 뒤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드디어 시어머니가 나타나시더군요. 벼르고 있었다는 듯이요. 예물 예단은 서로 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연락을 하셔서는 아무리 니들끼리 하는 결혼이라지만 해야 할 건 해야지. 반상기랑 은수저 좋은 걸로 해다 보내라 하시더군요. 너무 황당했고 또 당황스러웠습니다. 남자에게 말했더니 본인도 말릴 만큼 말려봤는데 더는 안 되겠다면서 이제 어머님이 이것저것 관여하고 싶어 하신다고 이제와 딴 말을 하더군요. 그게 결혼식 한 달 전 일이었죠. 청첩장 다 돌리고 올 손님들한테 식사 대접 다 하고 신혼집도 구해서 며칠 뒤면 가전 가구 다 들어오는데요. 제가 진짜 바보 같았던 거죠. 뒤늦게 남편에게 따지며 어머님이 나한테 연락할 일 이제 없을 거라며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 식사만 하면 된다면서 이게 뭐야? 라고 했더니 본인도 난감해하면서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내 엄마한테 어떡해. 자기가 좀 참아주라. 우리 결혼식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와 파혼할 거야? 내가 더 잘할게. 응? 하면서 저더러 참고 넘어가 주길 바랬죠. 친정에서 노발대발 난리를 치셨지만 솔직히 말해서 발등에 불 떨어진 시기에 모든 걸 뒤엎고 파혼을 외칠 자신이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좁디 좁은 공무원 세계에서 이러쿵저러쿵 말 나오는 것도 끔찍했고요. 결국 별 소득 없이 결혼 진행을 쭉 하게 됐죠. 다만 저도 화가 난 터라 어머님께 시시때때로 할 말 다 하며 때로는 대들기도 했습니다. 예물 예단 안 하기로 했으니까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어머님은 당황해 하셨지만 그래도 당신께서는 며느리한테 꼭 금부치는 주고 싶었다며 저에게 약 2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세트를 주시더라고요. 일단 받긴 받았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저한테 미안한 감정이 있어서 사과의 뜻으로 주시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악어의 눈물일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그렇게 찜찜한 결혼을 하긴 했지만 솔직히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많이 좋아한 사람이기도 했고 저 역시 결혼을 정말 하고 싶어 했던 여자였으니까요. 신혼집 꾸미는 재미도 좋았고 잘난 남편이랑 결혼에 꼴이 냈다고 저를 부러워하는 친구들 앞에서 어깨도 으쓱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예전보다 안정적인 느낌도 들었고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살아간다는 동반자가 생겼다는 점이 참 행복했어요. 다만 시댁 때문에 자꾸 다투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잡을 때는 시댁이랑 연 끊고 살아도 된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니 피곤한 일에 손을 떼고 싶어 하더라고요. 시어머님은 개혼이라 아들 일에 간섭하고 싶어 했고 남편은 처음에는 제 생각하느라 막아주긴 했지만 어머님의 지속적인 잔소리에 지쳐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만 참아주면 되는데 아직도 결혼 전 일에 꽁에 있다며 제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했지만 어느새 남편은 지 부모 편이 되어 있었고 자기는 어쩔 수 없는 아들이라면서 제가 양보하고 시어머니께 굽혀주길 원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안부 전화를 끊임없이 요구하셨고 저는 일도 바쁜데다 굳이 할 말도 없는데 하고 싶지 않아서 버텼거든요. 그런데 제 전화 한 통하면 시댁 분위기랑 저랑 남편의 사이도 좋아지니까 참 그게 저를 스스로 옥죄게 만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가스라이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만 숙이고 들어가면 어머님도 더 이상 남편한테 잔소리 전화도 안 했고 이래저래 얼굴 붉힐 일이 없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시댁에 왕래하게 됐고 저는 어느 순간 다 체념하고 보통의 며느리가 되어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 드리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시댁 내려가서 일 도와드리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시집살이 당연히 있었죠. 저 올 때까지 설거지 안 하고 잔뜩 쌓아놓은 채 기다리셨다던가? 남편이랑 저랑 둘 다 당직 근무하고 시댁 가는 건데도 저한테만 일을 시키며 당신 아들은 방에서 꿀잠 자게 만든다거나 솔직히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남의 눈이라는 게 뭔지 저도 SNS에 행복한 척 결혼 생활 올리는 흔한 여자가 되었고
그렇게 제가 구축한 저의 이미지를 깨부시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한 결혼인데 이제와 이혼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어쨌든 저 하나만 참으면 모든 것이 문제없는 분위기도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이것저것 잔심부름도 징그럽게 많이 시키셨어요. 홈쇼핑 보다가 뭐 사고 싶은 게 생기면 TV에 나오는 전화로 안 거시고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는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돈 줄 테니 이번은 제가 결제해서 사달라고 해놓고는 돈 입금해 주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치과 치료는 왜 그렇게 자주 가시는지 얘기 들어보니 결혼 전에 가셨어야 했는데 꾹 참으신 것 같더라고요. 임플란트 할 것도 미리 다 뽑아 놓으셔놓고는 수술은 안 하고 버티시다가 아들네 결혼하고 나니 이 심어야 한다면서 저희더러 500만 원 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한테는 따로 전화를 하셔서는 충치가 생겨서 아무것도 못 먹겠다며 저더러 CM이 장사 치르고 싶지 않으면 빨리 금리 해달라 하시더군요. 말을 해도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시댁은 지방에 3층짜리 건물도 있고 아버님도 공무원 연금 받아서 여유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들네 결혼했다고 완전 기대려 하시더군요. 정작 저희는 대출금 때문에 허리띠 졸라매며 살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어머님은 시어미 금리 정도는 네가 해줄 수 있지 않니? 내가 너 결혼할 때 폐물 준 거는 까맣게 잊어버린 거야? 하시며 자꾸 예전에 주셨던 금목걸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다 못해서 어머님 그거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걸로 어머님 치과 치료 받으세요. 라고 했더니 그래도 그게 아니라면서 병원 오가는 건 며느리가 수발 들어야 한다고 저더러 치과에 같이 가달라고 하시더군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어머님은 단순 돈이 아니라 그냥 며느리를 부려먹고 싶으셨던 거죠. 너무 스트레스 받았지만 결국 어머님 모시고 치과 오가며 충치 치료해드렸고 금리 2개 씌워드렸습니다. 그때 140만 원인가 쓴 것 같네요. 그렇게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랑 몇 번 싸우기도 했지만 남편은 싸운 다음 날이면 엄청 큰 장미 꽃다발을 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제 기분 맞추며 집안일 다 하고 저녁밥도 차려서 저한테 대령해주고 아무튼 처세 하나는 끝내주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결혼 생활을 했을까? 정말 당황스럽게도 남편이 바람이 났더군요. 같은 사무실 20살짜리 계약직 여자애랑요. 그 사실도 남편 아는 사람한테 제보받아서 알게 됐어요. 남편은 정말 치밀한 사람이라 저한테 들키지 않으려 폰을 2개 갖고 다니고 있었고 매달 시댁에 용돈 드리는 척 하면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시부모님 통장으로 입금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통장 자체를 남편이 갖고 있었고 체크카드 발급받아 그걸로 불륜하는 데 쓰고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하늘이 노랗게 보이더군요. 정신이 까마득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결혼 2년도 안 되어 바람이 날 수가 있지? 싶은 생각에 눈물도 안 날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눈이 뒤집혀서 그 길로 남편 머리를 쥐어 잡아 뜯어버렸고 그 불륜 상대 기집애한테 찾아가 뺨도 때렸어요. 그리고 시댁에도 당연히 말했죠. 처음에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면서 발뺌하더니 나중에는 20살짜리랑 바람이 난 거면은 그냥 한순간의 감정이다. 그냥 호기심에 그랬을 거야. 네가 이해 좀 해주라. 하며 또 저더러 조용히 넘어가길 종용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너만 참고 넘어가주면 우리 아들도 이제 너한테 더 잘할 거다. 집안일도 빡시게 하라고 내가 그리 일러둘게. 너한테도 잘하고 우리도 이제 너 쓸데없는 일로 부르지도 않겠다. 너 피곤할 일 없게 만들 테니까 그냥 너도 이게 앞으로 결혼 생활 편하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렴. 라고 하시길래 네? 또 저만 참고 넘어가면 되는 일이라고요? 이게 기회라고요? 어머님은 진짜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따졌더니 어머님이 얼굴이 벌개지시며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니들 애도 안 가진 신혼인데 남자가 벌써 바람이 난 거면은 멍청한 부인 잘못 아니겠니?
네가 어떻게 하길래 남자가 바람이 나? 여부처럼 굴진 못할 망정 매사 떽떽거리며 손에 한 푼 안 보려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바람이 나는 거 아니야? 하시며 저에게 윽박 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혼할 거면 하라며 자기는 돈 한 푼 안 줄 거라고 큰 소리를 되려치시고는 잠수를 타시더군요. 남편은 그 여자애랑 깨끗하게 끝냈고 그냥 딱 한 번 만나본 거라며 또 싹싹 빌고 있었고요. 참 그 와중에 돈을 어떻게 그렇게 치밀하게 빼다 썼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세상에 시어머니는 당신의 아들이 바람난 걸 처음부터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장도 아들한테 넘겨주셨던 거고요. 며느리한테는 매달 용돈 받은 척 할 테니 그걸로 여자랑 쓰라고 하셨댔나 봐요. 게다가 시모가 10만 원, 20만 원씩 돈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되니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느낌이 뭔지 알겠더군요. 뒷목이 싸해지는 게 진짜 드라마에서 충격받으면 주인공들이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길로 시댁에 찾아가 난리를 쳤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바람이 났는데 말리지는 못할 망정 돈 쓰라고 통장을 쥐어줄 수가 있냐고 제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시댁을 뒤집어 엎었어요. 조용조용한 며느리가 눈이 뒤집혀서 새빨개진 얼굴로 시댁을 다 때려 부수고 있으니 너무 당황하신 나머지 어머님은 살짝 쉬도 지리셨더군요. 남편 바람을 겪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진짜 눈에 뵈는 거 없어요. 너무너무 충격이라 이성을 잃거든요. 그렇게 시댁 가서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조금만 놀다가 간두라고 했어. 나도 내가 다 며느리 너 생각해서 그런 거야. 괜히 어설프게 바람났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마음이 지옥 불인 건 너잖니. 나도 같은 여자니까 너 생각해서. 저를 생각해서 그러셨다고요? 이건 기만이죠. 저 이혼할 겁니다. 근데 이혼하더라도 저 사람 직장에는 알려야겠어요. 아시죠? 공무원 사회 좁디 좁은 거. 저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이혼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며 무슨 이런 일로 이혼을 하냐며 저를 말리시더군요. 제가 너무 어리고 또 결혼 생활한 지 얼마 안 돼요. 뭘 모르는 거라며. 이런 걸로 이혼할 거면 세상 사람들 다 혼자 살고 있는 거라고. 남자 바람 그거 별거 아니라면서 또 저를 설득하려 하시더군요.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고 친정에도 이혼하겠다 통보한 상태라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타 지방에 발령받아 떠나면 그만이고 더는 남편한테 정도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걸, 아니 좋아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셨던 분이라 남편이 바람났다고 이혼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하셨나 봐요. 남자가 바람이 났으면 내 잘못이 크구나 하고 더 애쓰지는 못할 망정. 너 우리 아들 엄청 사랑하잖아. 이 정도 용서도 못 해주니? 그리고 너는 네 남자가 다른 여자랑 놀아난 게 분하지도 않아? 네가 더 노력해서 어떻게든 잡아둬야지. 너도 참 한심하다. 한심한 건 제가 아니라 당신들이죠. 어떻게 바람을 부추길 수가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더니 그 부모의 그 아들인가 봐요. 듣자 하니 아버님도 바람 꽤나 피우셨다던데 어머님은 벨도 없으세요? 며느리한테 그런 과거나 물려줄 생각하시고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난리가 나더군요. 그러더니 제 눈앞에 별이 번쩍 뜨더라고요. 네, 저 뺨 맞은 거였어요. 어머님이 제 싸대기를 때리셨더라고요. 분해 죽겠다는 얼굴로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그래, 이혼해! 너 같은 거 이제 저도 안 갖는다. 뭐가 어쩌고 저째? 네가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이 나는 거야. 너는 그따위 심성으로 재혼을 해도 또 이혼 당할 거다. 이혼을 당해? 이혼 당하는 건 네 아들이지. 제가 소리를 지르자 시모는 악다구니를 쓰며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더군요. 그러면서 너 이혼할 거면 내가 해준 폐물 도로 뱉어내. 그거 내 아들 여자친구 주게 다시 달라고. 이러시더라고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 다시 뱉어낼게요. 그깟 200만 원짜리 금부치 다시 돌려줄게요. 대신 어머님도 내가 해준 금리빨 도로 뱉어내요. 라고 했더니 시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시더군요. 내가 금리빨 2개 해줬잖아요. 나도 금목걸이 받은 거 뱉어낼 테니 당신도 그거 도로 달라고. 라고 외쳤더니
시무가 저더러 미쳤다고 하시며 뒤로 물러나시더군요. 저는 신발장에 달려가 공구함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망치를 꺼내 어머님에게 다가갔죠. 시무가 저와 망치를 번갈아 보더니 뒤로 넘어지시며 막 뒷걸음질 치시더라고요. 그때 집에 아무도 없어서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시무가 저랑 단둘이 얘기하겠다며 시부랑 남편을 밖으로 보냈었거든요. 제가 망치를 들고 씩 웃으며 시모에게 다가가자 시모가 또 쉬를 지르셨어요. 요실금 있으시거든요. 그러더니 엉엉 울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시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제발 그만하라고 하는데 묘한 쾌감이 들더군요. 그대로 망치를 내던지고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위자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남편 직장에다 다 말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시모가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집에 왔는데 다음날 정말 제가 말한 위자료가 입금되어 있었어요. 제가 5천만 원 불렀거든요. 그리고 그 바람난 여자애한테도 가서 네 부모한테 다 말하기 전에 위자료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어려서 그런지 벌벌 떨면서 바로 자기가 모은 2천만 원 다 보내주더군요. 저는 그 길로 이혼 서류 작성해서 남편한테 도장받고 서류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이혼했냐고요? 아니요. 남편 직장 인사과에 바로 전화해서 증거 제출하며 그 계약직 여사원이랑 불륜 관계라는 사실 다 말했습니다. 둘이 사람들 퇴근하면 사무실에서 불륜했던 것까지 전부 다요. 남편은 당연히 인사과 끌려가 부서 이동당했고요. 사실상 좌천입니다. 이제 승진도 못하고 어딜 가든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해요. 그 여자애도 그냥 놔주지 않았죠. 그 부모한테 가서 싹 말했습니다. 뒤집어 지시더군요. 그랬더니 그 여자애랑 남편이 저에게 난리를 치며 위자료랍시고 7천만 원이나 받아놓고 왜 약속 안 지키냐며 난리더군요. 깔깔 웃으며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혼하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 찾아갔었거든요. 그런데 위자료로 3천만 원도 못 받을 거라고 하더군요. 법이 그렇대요. 마음의 상처는 상처대로 다 받았는데 꼴랑 3천 받고 물러서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신혼집 바로 정리해서 나왔고요. 남편 이름으로 대출받은 전세라 뭐 소송 걸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산 가구 가전 그대로 들고 나왔어요. 시모는 모든 사실 알고 나서 저한테 고래고래 따지러 왔더군요. 5천만 원 해주면 아들 직장에 안 말하겠다더니 왜 거짓말했냐, 왜 자기를 속이려 드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울고 불고 뒤로 넘어가시더군요. 제가 조용히 말했죠. 속아보니 어떠세요? 거짓말에 당하니 기분 어떠시냐고요. 제가 딱 그랬어요. 시댁에 충성하고 남편한테 아낌없이 사랑 줬는데 돌아온 건 배신이더라고요. 억울하면 고소하세요. 당신이랑 그런 약속한 적 없다고 거짓말하면 그만이에요. 당신 아들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이라고 했더니 분에 못 이겨 또 바지에 쉬를 지르고 난리가 나시더군요. 제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간단했고 전 남편은 좌천당해 어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지역으로 가서 개고생한다고 들었고요. 전 시댁은 저한테 5천만 원 뜯기고 화병 났다고 하던데요. 알게 뭐예요. 저는 속은 시원하지만 그때 받은 상처는 아직도 회복이 안 되네요. 그래도 일찍 끝낸 것에 다행이라 생각해야죠. 다시는 그런 바보 같은 시간 보내지 않을 거라 다짐, 또 다짐하는 중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 키우고 있는 서울 사는 워킹맘입니다. 제 황당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시무가 글쎄 저희 친정엄마가 나이 칠순 되시면 요양원에 보내라고 하시네요. 요즘 누가 나이 70에 요양원 가나요? 게다가 그걸 왜 사돈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지. 원래부터 말 안 통하는 이상한 개념 가진 시어머니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네요. 물론 저도 가만히 당하고 있을 며느리는 아니라서 지금 되려 어머님이 저한테 깨갱하시지만요. 저는 친정아버지 안 계세요. 저 성인 되자마자 이혼하셨고 친정아버지는 베트남으로 일하러 가셔서는 거기서 재혼하셨다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가족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악당 같은 이미지였고 제 앞에서는 폭력을 안 보이셨지만
저희 자매 학교 가고 부모님 두 분 단둘이 계실 때는 격한 몸싸움도 하셨다고 이웃집 어른들께 듣기도 했어요. 사실상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맞으신 거죠. 엄마는 저희 앞에서 상처를 감추려고 노력하셨고 어쩌다 저희한테 들키면 계단에서 넘어졌다, 대문에 부딪혔다 등등 핑계를 대시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가정폭력의 흔적이었던 거죠. 그거 안 이후로는 저랑 언니가 길길이 날뛰며 엄마를 보호하고자 했고 결국 아버지도 저희한테 정 떨어진다며 별거 하기 시작하셨어요. 언니랑 저는 엄마랑 같이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아빠란 작자는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더랬어요. 결국 엄마가 저희 학비를 위해 투잡을 뛰며 일을 하시며 딸둘 뒷바라지 열심히 해주셨고요. 과로가 너무 심한 나머지 입병이 낫지 않아 늘 밥도 제대로 못 드셨고 위염, 장염 등 각종 질환을 달고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언니에게 늘 자상한 말투로 대해주셨죠. 딸들에게 더 상처 주고 싶지 않으셨던 엄마의 넓은 마음이었어요.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저랑 언니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를 호강시켜주고 싶단 생각뿐이었고 과외 한번 받지 않고 명문대에 장학금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한의학을 전공했고 저는 경영학과 나와 대기업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그야말로 산전수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저희 세 여자의 애정은 참 돈독했어요. 어쩌면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언니는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며 일과 병행해 유학을 하고 싶다며 미국으로 건너갔고 거기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게 됐어요. 언니는 거기서 너무 잘 살아요. 형부도 좋은 사람이고 이런 말 하면 속물 같지만 형부네 집이 그 지역에서 유통사업으로 한 획을 그은 집안이라 집에 돈도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언니 사는 집은 200평짜리 주택이고요. 거기서 아이 낳고 사느라 한국에는 1년에 2번 정도밖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그런 점을 많이 미안해하는 형부께서 저희 친정엄마한테 매월 200만 원 정도 보내주십니다. 용돈 하시라고요. 게다가 언니 결혼하면서 형부가 집도 사주셨어요. 3억 정도 되는 아파트 하나를 엄마 명의로 사고 세금까지 싹 처리해서 미국 갔습니다. 그 집이 현재 시세가 엄청 올라서 11억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 언니 덕분에 엄마 형편이 한결 좋아진 거예요. 저도 결혼 전부터 엄마한테 고마운 마음에 매달 20에서 30만 원씩은 꼭 용돈 드리거나 선물 드렸고요. 여행도 자주 모시고 갔습니다. 엄마는 저희 자매가 하는 효도를 단 한 번도, 단 하나도 당연하게 받지 않으셨고 매번 감격하고 미안해 하시며 어쩔 줄을 몰라 하세요. 그리고 저희한테 받은 만큼 되돌려 주려고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돈도 거의 쓰지 않으셨습니다. 결혼 후로는 저한테 돈도 안 받으셨고요. 나중에 저희 자식들 낳으면 다 돌려줄 거라고 늘 말씀하셨던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세요. 저랑 언니가 엄마를 참 애틋하게는 생각하지만 어찌되었건 한국에 남아있는 건 저 혼자니 제가 엄마를 거의 보필하다시피 하며 살았습니다. 엄마도 저한테 짐 되기 싫다며 건강관리 하시느라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셨고 누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병원도 잘 다니고 그러세요. 부모가 늙어서 아프면 자식이 고생이라며 가뜩이나 아빠 없이 자라게 한 애들이라 미안하다며 엄마는 참 부단히도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엄마랑 같이 살며 저도 직장 생활을 했고 연애도 많이 했어요. 그러던 와중 운명처럼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고요. 저는 결혼하면 꼭 엄마를 모시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고 제 남편도 장모님을 본인 엄마처럼 편하게 생각하고 참 잘하는 사람이라 자기는 대릴 사위로 처가댁 들어가서 결혼 생활해도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고 진짜로 합가하며 살 수는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엄마부터 절대로 결혼한 자식이랑은 살고 싶지 않다고 누누이 강조하셔서 그냥 자연스럽게 신혼집 구해 여느 신혼부부들처럼 살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바람직한 독립인 거죠.
저희 가족은 서로를 위해 각자의 삶을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다만 저희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홀어머니만 계신 제 사정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대도 오래 하셨다고 들었어요. 부모가 일찍 이혼한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성인 돼서도 엄마랑 단둘이 살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든다 하셨는데 형부가 부자라는 사실에 마음을 돌리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댁으로 인사드리러 간 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너는 네 형부한테 잘해야 돼. 네 형부가 은인이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형부가 매달 200만 원씩 주고 집도 사주고 그랬다며. 무슨 큰일 생기면 그렇게 미국에서 돈이 턱턱 들어오니 너희 친정어머니 노후는 언니 쪽에서 책임져 주는 거지. 너 이혼한 홀어머니 계시는 게 결혼 시장에서 얼마나 큰 흠이 되는지 아니? 나중에 늙으면 혼자 사는 부모한테 돈이 콸콸 들어가. 너 우리 집에 시집 못 올 뻔한 거 네 형부가 살려준 거라고. 아니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시모의 망언에 깜짝 놀란 남편이 서둘러 어머님을 말렸지만 어머님은 그칠 기세가 없으신지 그런데 니네 언니 설마 이혼 같은 건 안 하시겠지? 네 형부랑 부디 오래오래 가정 이루며 살아야 할 텐데 보고 자란 게 이혼한 부모니 라고 하시며 혀를 끌끌 차시더군요. 결혼 전이나 상견례에서는 늘 매너 좋은 모습만 보이셨던 어머님이신 터라 솔직히 너무 놀랍고 화가 났어요. 그런데 결혼 막 하고 신행에서 돌아온 새댁이라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얼굴만 빨개진 채로 앉아 있었고 제 남편이 펄쩍 뛰어가며 시어머니랑 싸워주었네요. 그날 집에 오면서 엉엉 울었고 남편이 저 달래주느라 엄청 애먹었어요. 내가 뭐가 모자라서 어머님께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 그리고 엄마가 혼자 살고 싶어서 혼자 사신 거야? 그럼 그런 양아치 같은 남자라도 자식 생각해서 참고 살아야 했다는 거야? 난 우리 엄마 이혼하신 거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해. 엄마가 우리 얼마나 힘들게 키워주셨는데 사돈한테 짐짝 취급이나 받고 너무 속상해. 저는 그렇게 말하며 대성통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는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저희 친정 무시하려는 기세만 보여도 제가 두 눈 똑바로 떼며 할 말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까지는 좀 그렇지만 굳이 또 스펙으로 따지자면 남편보다 제 학벌과 연봉이 조금 더 높은 편이고요. 시댁 경제 사정도 뭐 그닥 좋은 편도 아닙니다. 집 하나 갖고 계신 거 지금 4억 정도인데 그중 30%가 대출이고 어머님은 평생 전업주부, 아버님은 군인 퇴직하시고 그 연금으로 사세요. 월 200만 원 초반대로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고 아파트랑 자동차 대출 원금하고 이자 갚다 보면 사실 빠듯하게 사세요. 솔직히 누가 누굴 무시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어머님이 그렇게 저희 집부터 깔아내리는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시자짓이라는 걸요. 어머님은 당신 아들이 외동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며 아들 장가 보내고 매일매일 허무해서 밤에 술 먹다 울고 자고 그런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작 남편은 그런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라며 정작 본인한테 별로 관심도 없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혼자 자랐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학원비도 제때 내주지 않아 번번이 잘리기 일쑤였고 알고 보니 어머님이 화투 내기 돈으로 다 탕진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주 어릴 때부터 집밥을 해먹었다고 했고 가장 바쁜 고3 때도 혼자 도시락 싸가며 학교 다니고 공부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가느라 독립해 살아도 아들이 기숙사에 사는지 원룸 얻어 사는지 관심조차 없고 돈도 잘 안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어머님이 해주시는 반찬 택배 같은 거 받아본 적도 없다고.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살아온 모자관계인데 결혼했다고 갑자기 애틋해지다니요. 참 웃기지 않나요? 게다가 자식 장가 보낸 허무함에 매일같이 술 먹으며 울고 그런다는 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저희 친정엄마랑 너무 비교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허한 마음이 혹시라도 마음에 병이 될까 싶어 더 활발히 건강 유지하시고 그러거든요. 저희 걱정시키는 일 하고 싶지 않다고 아프거나 다치신 것도 말씀 안 해주시고 혼자 해결하려 하시는 분인데 시어머니는 빗자루 쓸다 손에 가시가 박혀도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일하느라 애 보느라 너무 바빠서 솔직히 어머님 그런 사소한 하소연까지 받아줄 여유도 없었어요. 만만하지 않은 며느리가 미우셨겠죠. 이해는 합니다. 외동아들이 데려온 며느리이고 평생을 남을 깔보며 살았던 분인데 저를 얼마나 구워 삶아먹고 싶으셨겠어요. 게다가 남편까지 저를 보호하려 하니 저를 공격하는 걸 포기하신 어머님은 저희 친정엄마를 건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러시더라고요. 너네 엄마 건강은 괜찮으시니? 솔직히 그놈의 니네 엄마 소리 너무 듣기 싫었어요. 사돈이라고 칭하실 줄은 몰라요. 제가 듣다 못해 교정도 해드렸습니다. 어머님, 듣기 거북한데 제발 안사돈이라고 호칭 좀 제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저희 결혼한 지 5년이 다 됐고 아이도 둘이나 있는데 왜 아직도 제 앞에서 저희 친정어머니를 니네 엄마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니네 엄마를 니네 엄마라고 부르지. 뭐라고 하니? 안사돈? 예, 니네 집은 안사돈, 바깥사돈 그렇게 구분할 것도 없지. 어차피 혼자 계신 분인데 안팎이 무슨 소용이야? 하시며 어머님이 피식 비웃으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을 쳐다보니 그냥 편하게 부르는 것도 죄니? 너도 애가 참 까칠하기는 하시길래 저도 웃으며 그럼 저희 친정어머니도 애들 아빠한테 니네 엄마 잘 계시니? 라고 물어보셔도 어머님 기분 안 나쁘시겠네요. 저희 친정엄마는 사위 앞이라도 항상 예의 갖추며 말씀하시거든요. 이제부터 저희 친정도 그렇게 사돈 편하게 생각하시라 말씀드려야겠네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며 아무 말씀 못 하시더군요. 뒤늦게 얘기 들은 남편이 그제야 제 편 들며 그러니까 호칭 좀 똑바로 하라고 어머님께 뭐라고 하니 뭐라 꿍얼거리시는데 솔직히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저희 친정엄마를 절대로 예의 갖춰 부르지도 않았고 혼자 사시는 것에 대해 항상 무시하셨어요. 여자가 이혼해서 혼자 살아 딸 둘 공부까지 잘 시켜 키우신 게 보통 독종이 아니시라면서 그래서 큰딸 사윗감도 일부러 부자로 알아보고 이어준 거 아니냐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기에 제가 웃으면서 그러기엔 둘째 딸 사윗감은 너무 평범한걸요? 라고 했더니 말문이 막힌 듯 얼머무리시더군요. 아니, 이혼하고 딸 둘 명문대 보낸 거면 대단한 거지. 또 굳이 독종 소리 들어가며 험담 들을 이유 있나요? 어머님은 평생 자식 하나 있는 거 굳이 헌신해 가며 키우지도 않으셨으면서요. 어쩌면 그런 점이 어머님의 열등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가끔 어머님의 도가 지나친 무심함을 꼬집어 서운함을 토로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열성적으로 아이들을 키우신 저희 친정엄마랑 꼭 비교를 했어요. 남편 딴에는 제 기분 맞춰주고 장모님 올려치기 해드린답시고 한 말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어머님의 기분을 완전히 상하게 만들어버린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제 남편이 장모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희 엄마가 참 세심하셔서 뭐 가족들 좋아하는 것들, 사소한 것도 다 기억하고 챙겨주시거든요. 한 번은 제 남편이 요즘 슬슬 새치가 나기 시작한다는 한마디에 서릿해 검은 깨등을 볶아 제 남편 사무실로 보내신 적도 있어요. 일하면서 챙겨 먹으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남편의 식습관, 남편이 깻잎, 오이 등을 싫어하며 편식하려 하는 걸 저는 구박하지만 저희 친정어머니는 그럴 수도 있지 않냐며 토닥거려 주시고 저희가 친정 가는 날에는 남편이 싫어하는 음식은 단 하나도 상에 올리지 않으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는 남편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아직도 모르세요. 말씀드려도 돌아서면 까먹고 그래서 남편이 상당히 서운해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장모님이 친어머님처럼 본인에게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변도 부드러우시고 소녀처럼 감성도 고우시니 제 남편이 친정 가는 걸 참 좋아하라 합니다.
게다가 저희 아이들도 본인 귀찮아하는 티가 역력한 친할머니보다는 외할머니를 더 좋아하고요. 아이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희 엄마가 저희가 드린 용돈 같은 거 거의 안 쓰고 모았다가 손주들 생기면 줄 거라 다짐하셨다고 했잖아요. 정말로 저희 엄마는 저희 아이들이 갈 때마다 용돈을 그렇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갖고 싶다는 장난감도 다 사주시고요. 저랑 남편이 애들 버릇 나빠진다며 두 손 두 발 들며 말릴 정도인데 저희 시댁은 솔직히 뭐 잘 안 해주세요. 밥도 나가서 먹으면 돈 아깝다며 꼭 집에서 해드시려 하고, 아니 사실은 저 부려 먹겠다는 심정이시겠지만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애들 나이가 초등학생 고학년인데 여태껏 생일이나 어린이날이라고 용돈 장난감 주신 적 10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입니다. 거의 안 주시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 솔직히 애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제 친정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저희 애들 낳고 나서 친정집에 200만 원 들여서 직접 매트 시공도 하셨거든요. 한두 달에 한 번씩 오더라도 애들 편하게 놀다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요. 그런데 솔직히 시댁은 놀러 가면 어머님부터 애들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하세요. 뭐 아파트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은 정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애들을 살살 걷게 하시고 조금만 뛰었다가는 불호령이 내리니 애들이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제가 매트를 직접 사갈 테니 창고에 넣어두셨다가 애들 오면 깔자고까지 했는데도 시댁에 짐 된다며 그러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듣다 못해 장모님은 매트 시공까지 해주셨다고 얘기하니 노발대발 화내시며, 아니 아파트에서는 당연히 안 뛰는 거지. 니네 장모, 아니 그래 사돈도 참 너무하시네. 전부터 느꼈지만 손자들 장난감이며 용돈 펑펑 주시는 것도 그렇고 애들을 너무 버릇없게 키우시는 것 같아 하시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화내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매트 깔아놓고 무턱대고 뛰게 하는 것도 아니라며 그냥 애들 있는 집처럼 편하게 있다 가길 바라시는 거라고 했어요. 실제로 저희 아이들이 또 막 뛰어다니는 망아지들도 아니거든요. 아무튼 어머님은 저희가 친정이랑 비교했다고 느끼신 건지 기분 엄청 상해하셨어요. 사실 남편이 말한 건데 불똥은 저한테 튄 거죠. 어머님은 그렇게 툭 하면 저희 친정엄마를 깔아뭉갰고 시시때때로 주말에 불시에 전화하셔서는 뭐 하냐고 또 친정 갔냐고 비꼬셨어요. 한 번은 저희 애들 친구네 가족들이랑 펜션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마침 어머님이 영상통화를 거셨어요. 그래서 놀러 왔다고 애들을 비춰 보여주니 옆에 누가 있는 게 보였나 봐요. 옆에 누구냐고 물으시길래 아들들 친구네랑 같이 왔다고 했더니 얼굴을 보여달라 조르시더군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불쾌해 하실 것 같다며 안 된다고 했더니 저더러 친정엄마랑 와놓고는 딴 사람들이랑 온 것 마냥 연기한다며 저희 매주 친정엄마랑 놀러가는 거 다 알고 있다고 길길이 날뛰며 화내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카메라로 사람들 다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잠자코 계시다가 네 친정엄마는 어디 숨어 들어가 계시라고 한 거 아니니? 이러시길래 제가 소리를 빽 지르며 제발 그만 좀 하라고 했어요. 그 바람에 남편도 덩달아 놀라 달려왔고 제가 시어머니랑 영통으로 언성 높이는 걸 보고 당황해서는 전화 급하게 바꿔 어머님이랑 고래고래 싸우고 그랬었어요. 어머님은 저희가 맨날 친정에 간다고 의심하셨고 심지어 시댁에 매달 30만 원 드리는 것도 고깝게 생각하시며 제 친정에는 한 50만 원씩 드릴 거라고 혼자 오해하시더군요. 사실 친정엄마는 돈 드려도 안 받으셔서 생신 때나 몇십만 원 드리지 시댁에 드리듯이 그렇게 매달 드리지도 않습니다. 어머님도 그거 아시면서 제가 뒷주머니로 친정 챙긴다고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신 거예요. 그리고 친정 가는 거나 시댁 가는 거나 비등비등합니다. 친정이 훨씬 편하긴 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가고 어떻게 보면 시댁을 더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친정 관련해서 저희한테 집착하셨고 제가 친정에 친자만 꺼내도 예민하게 구셨어요. 원래도 제가 시어머니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어머님 그런 행동을 보니 더 정 떨어지더라고요. 애들도 많이 컸고 저도 슬슬 시댁에 발길을 끊기 시작했어요.
남편이랑 애들만 보내고 저는 주말에 혼자 서점 가거나 카페 가서 휴식을 취하고요. 물론 매번 그런 건 아니었죠. 두세 번에 한 번 정도? 그랬더니 어머님이 또 노발대발 하시며 애들 뒤치다거리는 다 CM이에게 맡겨놓고 지는 친정 가서 또 엄마랑 히히덕 거릴 거라며 남편한테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어머님이 완전 실언을 하셨고 문제의 사건이 터지게 된 거죠. 어머님이 식사 도중에 갑자기 이러시더군요. 요즘은 요양원이 참 잘 되어 있더라. TV 보니까 무슨 매 시간마다 레크레이션 같은 수업도 있고 밥도 잘 나오고 직원들도 친절하더만. 네, 요즘은 그렇죠. 그리고 CCTV도 잘 되어 있어서 예전처럼 노인들 못 살게 굴고 그런 것도 없다고 하고 참 세상 좋아졌어. 그치? 어머님 말씀에 고개를 끄덕거리며 대꾸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저를 계속 주시하시며 그날 저녁 시간 내내 요양원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그러더니 과일 먹을 때쯤 갑자기 저희 친정엄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묻더군요. 헷갈려서 말이지. 나보다 2살이 많으시댔나? 네, 친정어머니는 지금 67살이세요. 참, 그러고 보니 세월 빠르다. 니들 결혼할 때만 해도 우리도 다 50대였는데. 그렇게 어머님은 노인들의 나이와 건강에 대해 침이 튀도록 연설을 하시더니 저에게 지그시 이러시는 거예요. 친정엄마는 어디 아프신 데 없다고 했지? 그거 정말이니? 너 시댁에 흠 잡히기 싫어서 일부러 입 꾹 다물고 있는 건 아니고? 어머님, 또 왜 그러세요? 제가 그걸 굳이요? 그리고 저희 친정어머니 아직까지 건강하세요. 약 드시는 것도 지금은 없으세요. 그 나이에 매일 복용하는 약 한 봉지 없는 것도 대단한 거라고 하던데요? 뭐 그렇다면 다행이긴 하지만 근데 그 정도 나이면 기력도 슬슬 떨어질 테고. 어머님이랑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무슨 그 정도 나이라고 말씀을. 시어머니 입에서 친정엄마 얘기 나오면 결국 기분 상할 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말 돌리고 자리를 피하는데 어머님이 이러시더군요. 너희 친정엄마도 혼자 사시니 적적하실 텐데 너 뭐 요양원은 알아본 거 있니? 요양원이요? 친정엄마 지금 건강하시고 혼자 잘 계시는데 무슨 요양원이요? 아니, 니들 그렇게 애들 외갓집 뻔질나게 드나드는 거 니 친정엄마 보살펴 드리려고 가는 거 아니냐고. 혼자 계시니 잘 봐드려야 하는 건 맞지만 너무 자주 가는 것도 좀. 자주 안 가요. 시댁 오는 것보다 적게 가는데요. 예, 친정에 그 정도면 자주 출입하는 거지 뭐. 솔직히 그게 보기가 좋겠니? 애들은 점점 더 외할머니 찾고 친할머니는 거들떠도 안 보려고 하는데 그게 다 네가 네 엄마 챙긴다고 친정 자주 가서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님, 그게 또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강요한다고 애들 맘이 맘대로 되나요? 글쎄, 그게 아니래도. 그리고 너한텐 말씀을 안 하셨을진 몰라도 곧 있으면 이른이셔. 그 정도 나이면 몸도 불편하시고 그러시겠지. 어차피 니네 형부가 돈도 매달 보내준다며? 내 생각에 그 돈으로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네? 아니, 무슨 벌써 요양원을 얘기하세요. 이 나이대에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걱정해 주신 거면 감사하지만 저희 엄마 아직 정정하세요. 뭐 당장 들어가시라니? 70세 정도 되시면 들어가시면 좋겠다 이거지. 니들 자꾸 왕래하는 것도 아마 속으로 미안해 하실 거야. 그 말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뭘 미안해 하셔야 한다는 건지. 어머님은 제가 친정 자꾸 왕래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그래봤자 시댁이랑 비슷하게 다니는 건데 아이의 발길을 끊으셨으면 하나 봐요. 어이가 없어서 요양원 얘기 그만하라고 기분 나쁘다고 했더니 저희 친정엄마 생각해서 말한 건데 제가 예민하다고 또 뭐라 하시더군요. 자식들한테 짐되는 기분 그거 얼마나 서러우시겠니? 가뜩이나 혼자 계시는데 자꾸 자식 드나드는 것도 속으론 미안하다 생각하실 거야. 나 같으면 요양원 들어가서 자식 걱정 안 시키고 편하게 살겠어. 하물며 시집간 딸이 자꾸 집에 오는데 어느 딸 가진 부모가 마음 안 불편하겠니?
나도 나이 먹은 노인네라 그 입장 대변해서 말해주는 거야. 괜히 또 꼬아서 생각하지 마라. 하시며 TV에 나온 요양원 얘기를 또 하시는데 보니까 경북 시골에 있는 요양원 얘기더라고요. 저희는 서울 살아요. 그러시면서 시골이 공기도 좋고 산도 좋아서 요양원은 지방에 있는 대로 꼭 가야 한다며 저더러 좀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진짜 속에서 천불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말했죠. 네, 나이 7순 정도 되시면 기력 떨어질만 하겠죠. 자식이 걱정 안 될 리 만무하고요. 게다가 요즘 요양원도 좋다고 어머님이 그렇게 추천하실 정도면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야겠네요. 저희 친정엄마 70세에 요양원 들어가시면 어머님도 딱 그 2년 후에 보내드릴게요. 뭐? 아니 나는 왜? 저희 친정엄마가 3년 남으셨으니까 어머님은 5년 뒤에 요양원 들어가시겠네요. 아버님이랑 같이 들어가실래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어머님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며 눈이 벌게 지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내가 5년 뒤에 요양원을 들어가. 아직 이렇게 팔팔하구만. 어디서 요양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랑 2살 차이밖에 안 나세요. 어머님이 팔팔하시면 저희 친정엄마도 팔팔하시겠죠. 그런데 왜 요양원 얘기를 꺼내셨어요? 아니 나는 그냥 친정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혼자 계셔도 어머님보다 건강하시고 취미생활 잘 하시며 사세요. 그거 아시잖아요. 혼자 살아 팔자 좋아 보인다며 비꼬실 땐 언제고. 내가 언제 또 비꼬았다고 그러니. 아니 나는 그냥. 아무튼 어머님 의중 잘 알겠습니다. 나이 70 정도 되면 자식 생각해서 요양원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 말씀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저희 엄마도 이제 3년 남았으니까 어머님도 5년 동안 요양원 갈 준비 하시면서 아파트 매물 정리도 하시고 그러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뭐? 뭐라고? 아, 그리고 저도 공기 좋고 풍경 좋은 곳으로 알아봐 드릴게요. 땅끝 마을 해남 쪽 어떠세요? 어머님 5년 뒤에 가실 곳이니 같이 천천히 알아봐요. 어머님 TV 보며 부러워하셨던 요양원 라이프 너무 기대되시겠어요. 예, 무슨 징그럽게 자꾸 요양원 얘기야. 너 그만 못하니? 하시며 어머님이 길길이 날뛰시더군요. 어머님은 그렇게 되로주고 말로 받으셨어요. 그러게 무슨 며느리 앞에서 사돈더러 요양원을 가야 한다 어쩐다 하시며 자식 왕래하는 것도 눈치를 주고 그러시는지. 그리고 요즘 나이 70에 누가 요양원을 가나요? 아니 갈 수는 있겠지만 아직 이렇게 건강하고 사회활동 활발히 하시는데 그렇게 며느리가 친정 가는 거 보기 싫으시면 시댁을 더 가고 싶게 만들어 주시든가요. 요양원까지 운운하면서 사이를 끊어놓으려 하시는 어머님 계략이 참 유치하고 어이가 없네요. 그 이후로 저는 어머님한테 전화 자주 걸어요. 이 요양원은 어떠세요? 이러면서요. 그러면 어머님이 즐겁을 하시며 전화를 끊으세요. 제가 시댁 가는 것도 반가워하지 않으시고요. 왜냐면 제가 눈만 마주쳐도 요양원 얘기를 꺼내니까요. 결국 어머님이 남편더러 애들하고만 오라고 하시더군요. 저 쉬라고 하시고요. 그 이후로는 어머님이 저한테 먼저 전화하시는 일도 없고 연락도 안 하시고 시댁도 안 오게 하시니 너무 편합니다. 가도 제 눈치 보시며 자꾸 자리를 피하시는데 솔직히 너무 속 시원해요.